네, 이번에는 전기 및 감지기 이론입니다. 자, 열전 현상입니다. 열과 전기의 현상이죠. 열이 전기로, 전기가 다시 열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광전 효과, 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전기로 바뀌는 압전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열전 현상 굉장히 많이 물어봤죠. 125에, 117에, 111에, 114에 물어봤습니다. 그죠? 열이 전기로 바뀌는 거. 화재가 나면 열은 뭐다고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두 개의 금속을 연결을 하고 한 점에서는 높은 온도, 한 점에서는 낮은 온도를 가해지게 되면 뭐라고요? 전기가 발생하더라. 그게 제백 효과입니다. 펠티어 효과는 자, 두 개의 금속에다가 건전지를 여기서 전기를 흘려봤더니 한쪽 접속점에서는 발열이, 한쪽 접속점에서는 뭐라고요? 흡열이 발생하더라. 냉각이 발생하더라. 냉장고 이런 것들은 또 활용이 됩니다. 열전 현상 중 톰슨 효과입니다. 자, 재백 효과, 펠티어 효과는 두 개의 금속 가지고 이루어지지만요. 톰슨 효과는 하나의 금속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해 봤더니 내부에 전류가 흐르고 한쪽 면에서는 또 뭐다고요? 발열이, 한쪽 면에서는 흡열이 일어나더라. 이 톰슨 효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감지기 원리는 뭐다고요? 재백 효과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광전 효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외부에서 빛을 주었더니 뭐다고요?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광전 효과라고 그러고, 자, 빛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뭐다고요? 전기 에너지를 바꾸시는 부분들이 불꽃 감지기.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전식 감지기의 수광부에 빛이 들어와서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또 이런 분들도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압전 효과는 피에조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압전 효과는 사실은 제가 출제 안 됐다 그러지만 70m에 아주 옛날에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 압전 효과에 가지고 또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봐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압력이 전기 효과를 만든다. 자, 여러분, 전자식 압력 스위치 있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자, 배관의 압력을 뭐다고요?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뭐다고 수신기에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압력 챔버 있죠? 압력 챔버도 뭐다고요? 압력 변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인 신호를 갖다가 정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또 수신기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쓰는 것들도 압전 효과. 여러분들 마이크 있죠? 비상방송 설비 마이크는 뭐다고요? 음압이 있는데 그 음압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진 거. 이런 부분들도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다시 압력 에너지, 진동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역피해저 효과, 역압전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의 산란 법칙입니다. 미의 산란 법칙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전자파를 보냈을 때 이거와 연기의 입자와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산과 마루와 마루, 고래의 길이를 우리는 람다라고 하고 이걸 미터라고 하고 이걸 파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입자가 이 2분의 람다에서 10람다, 이 말은 뭐냐면 입자의 크기와 파장의 크기가 거의 같을 때는 뭐다고요? 산란이 잘 일어나더라. 그것을 미의 산란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미의 산란 법칙은요, 강연식 감지기의 스포트형, 그리고 강연식 감지기의 분리형, 그 다음에 공기 흡입식 감지기의 미의 산란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재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샤르의 법칙입니다. 샤르의 법칙은 T분의 V는 일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는 원리가 샤르의 법칙인데, 이 샤르의 법칙을 이용한 감지기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지가 되어 있는 다이프레임이 쭉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화재가 나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다이프레임은 뭐다고요? 쭉 성장하게 되고 접점이 붙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샤르 법칙을 위한 공기식이죠. 그다음 공기관식도 그렇고, 그래서 공기관식은 화재가 나면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팽창해서 접점을 동작시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다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P형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게르마늄 실리콘이나 체외곽 전자가 4개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체외곽 전자 3개를 가지고 있는 불순물과 섞어내게 되면요. 자, 하나가 비어있는 공간인 전공이 발생하고요. N형 반도체는 실리콘, 게르마늄, 체외곽 전자가 4개 있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체외곽 전자 5개 있는 것을 연결하게 되면요. 전자 하나가 남아서 굉장히 불안정한 전자가 되죠. 자, 이것을 이용하는 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를 주면은 뭐다고요? 전기를 주면
빛을 내는 그런 어떤 다이오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여기는 LED 전등 이런 것들도 뭐다고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전식 감지기 발광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반대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태양광 설비예요. 태양광. 그리고 만약에 감지기에서는 뭐다고요? 수광부에서 빛이 들어오면 전기 에너지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도 쓰고 광센서 감지기 수광부에도 씁니다. 자, 제너 베리스트 다이오드인데 자,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특이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조절합니다. 자, 이런 에너지를 조절했을 때 이런 에너지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어디에 썼냐면 본질 안전 방폭 설비에서 쓰기도 합니다. 본질 안전 방폭 설비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SPD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에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이런 에너지가 들어온다. 외란이 들어오면 이 에너지를 없애버리는 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리스트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는 비슷한데요. 양방향성입니다. 이건 베리스트 다이오드입니다. 자, 이거는 이쪽 방향밖에 흐르지 못해요. 이쪽 방향 흐를 수밖에 없고 이쪽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제어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리스트 감지기 있는데 사이리스트 감지기는 P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PN 요렇게 감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기가 흐르지가 않는데요. 화재가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흘러서 감지하는 것들이 사이리스트 감지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력 만두체 종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뭐 빼셔도 되고요. SMPS는 뭐냐면 여러분 LED의 안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LED 안전기. 여러분은 우리 전기가 주는 220V는 AC죠. AC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LED에서 쓰는 등은 DC를 쓰죠. 그래서 AC에서 DC로 바꿔주는 데도 쓰고 또 다시 DC 컨버터를 이용하는 데도 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외부에서 나쁜 신호가 왔을 때 그런 것도 잡는 것도 쓰는 것들이 여기에 SMPS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전기 및 감지기 이론인데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